어머힐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김재호입니다. 총 6회에 걸쳐 정신과 질환과 진료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올바른 수면의 중요성, 불면증입니다. 여러분은 불면증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나도 늘 잠을 푹 못 자서 고생을 하는데 하시는 분도 있겠고요. 잠을 잘 자는데 도움이 된다는 건강식품이나 한약을 찾아서 드셔본 분도 있겠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라는 것을 사 드시거나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종종 수면제를 처방받아 드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수면제라는 것이 의존성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서 드시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몸에 나쁜 약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인터넷이나 신문을 펼쳐들면 불면증을 치료해 준다는 각종 명약에 대한 광고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불면증은 대체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불면의 원인을 잘 알아야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면은 매일 저절로 반복되는 아주 정상적인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무엇이 나의 수면을 방해하고 있는지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그 원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어떤 좋은 약이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년 남성분이 코를 많이 고시고 잠은 잘 드는데 중간에 자꾸 깬다고 하시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 경우는 수면제 복용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더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수술이나 양압기 착용과 같은 시술적인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또 정신과적으로 흔하게 경험하는 경우는 잠이 안 와서 병원을 찾아오시지만 사실은 앞서 살펴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다른 정신적인 문제의 증상 중 하나로서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때 원인이 되는 정신과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수면제만 처방받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더러 오히려 불필요한 의존 및 증상의 역할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혹은 정신과적인 다른 문제로 불면 문제가 잘 설명되지 않을 때 우린 불면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불면증은 통상적으로 1개월 이상 잠이 들기 어렵거나 유지하기 어렵거나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전체 인구의 30에서 48% 정도가 불면증을 경험한다고 하며 일주일에 3회 이상 불면증을 경험하는 사람도 16에서 21%에 이른다고 합니다. 불면증의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예민한 성격, 완벽주의적인 성격, 걱정이 많은 성격, 억압적 성격과 같은 평소 불면증을 잘 일으킬 만한 소인적 요인이 있습니다. 둘째로 일, 가족, 건강, 대인관계, 금전 문제 등 스트레스가 유발 요인이 되어 급성 불면증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면증이 발생한 후에 형성된 나쁜 수면 습관, 수면에 대한 지나친 걱정 같은 지속 요인으로 인해 불면증이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여러분은 몇 시간을 자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략 7, 8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적정 수면 시간을 지켜서 자는 것보다는 다소 짧게 자더라도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수면은 크게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나뉩니다. 렘 수면일 때 우리는 꿈을 꿉니다. 비렘 수면은 다시 총 4단계의 수면으로 나뉘는데 이 중 3, 4단계의 수면이 깊은 수면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이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주기적으로 4, 5회 정도 반복됩니다. 수면 초기에는 깊은 수면의 비율이 높고 아침이 되어 갈수록 깊은 수면보다는 렘 수면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아침 이후에 늦잠을 잔다면 렘 수면과 얕은 수면만 반복되기 때문에 꿈을 많이 꾸고 자주 깨게 되겠지요. 평소보다 길게 잔 뒤에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하게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깊은 수면을 이뤘다면 짧게 자더라도 개운하게 일어나고
꿈은 많이 기억나지 않겠죠. 또한 수면은 1주기 리듬이라 하여 우리 뇌의 뇌하수체의 위치에 있는 생체 시계에 의하여 매일 조절됩니다. 만약 최근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이 생체 시계에 혼란이 왔거나 내가 생체 시계와 다른 시간에 인위적으로 잠들려고 한다면 잠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자려고 마음먹은 시간에 항상 잠들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갑자기 해외에 가면 1, 2주가량 시차 적응으로 고생하게 되는 것을 떠올리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좋은 수면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고 규칙적인 수면 기상 사이클을 유지한다. 특히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1주기 리듬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늦은 오후나 이른 저녁에 규칙적으로 적당한 운동을 한다. 단 수면 직전에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밤에 밝은 불빛에 노출되는 것을 피한다. 밝은 불빛은 생체 시계의 교란을 일으킵니다. 형광등 대신 편안한 조명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수면 3시간 전에는 과식을 피한다. 다섯 번째, 침실을 조용하고 어둡고 편안하도록 환경을 개선한다.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고 귀마개나 암막 커튼을 활용합니다. 일과 관련된 물품은 침실에서 치워야 합니다. 여섯 번째, 수면 전에는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을 피한다. 특히 잠들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잠이 드는 것은 돋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해서 자주 깨게 됩니다. 일곱 번째, 취침 시간 전에 이완하는 습관을 가진다. 여덟 번째, 가벼운 간식을 먹는다. 지나친 공복도 잠을 깨게 만듭니다. 아홉 번째, 침실에서 시계를 치운다. 시계를 보면 잠을 못 자고 있다는 생각에 잠이 더 깨버립니다. 그리고 실제 진료에서는 수면 효율 계산을 통한 수면 제한 요법, 지나친 걱정에 대한 인지치료, 단기간에 보조적인 약물요법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합니다. 불면증의 원인을 잘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다음 최소한의 약물을 사용하면 불필요한 의존 없이 증상이 잘 호전될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적인 불면증은 꼭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참는 게 어려워요. 성인 ADH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